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. 네, 영상 속도는 1.5배를 추천드리고요. 항상 구독자님,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,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제가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좀 많은 배려와 그리고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영상을 최대한 빵꾸를 안 내기 위해서 저도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. 자, 이번에 이더리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. 제가 저번에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놨던 내용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. 다시 한번 내용 정리를 드린다고 하면 이번에 푸사카 이제 조만간에 팩트라 업그레이드 끝나고 나서 푸사카 업그레이드가 연말에도 또 진행이 됩니다. 이게 팩트라와 푸사카가 한 세트가 되어야지만 엄청난 효율성이 극대화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이것도 장단점 다 설명을 드렸고,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도 거기에 따른 팩트라 업그레이드로 인한 수익성의 영향성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성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상승 가치가 있냐 라고 했는데, 상승 가치에 있는 툴도 이번에 설명을 또 드리기도 했었고요. 그래서 저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주가 추이를 보았을 때 어땠습니까? 우리가 지난 22년도 추이로 보았을 때는 어땠습니까? 22년도 대비보다 악재에 있는 강도가 더 셌냐? 이거는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악재에 있는 강도는요, 22년도 실질적으로 몸소 그때 매매를 해요 오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서야는요, 이 실질적인 심리적 체감에 있는 강도는 다 상대적이겠지만 몸소 여기서 필드에서 직접적으로 뛰고 있는 사람 아니고서야는 그 체감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. 제가 매번 이야기를 많이 했죠. 그래서 내가 시작했던 시점에 있는 심리적인 경험치가 누적이 있는 누적량이 매번 스테이블하고 변동성이 매우 적었을 때 경험치가 많이 쌓였냐, 또는 이렇게 변동성이 워낙 컸었을 때 쌓였냐에 따라서 내 투자에 있는 수익률이 나중에 차곡차곡 쌓였을 때 플러스가 될 요인점이 더 많을 것인지 마이너스가 날 경우가 더 많을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마찬가지로 자, 이런 쪽으로 내가 이 시점에서 만약에 시작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. 그럼 여기에 있는 게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뉴스에 있는 내용을 다 집약적으로 했다라고 하더라도 체감상으로 느껴지는 그 거리감이 매수와 매도에 있는 두 가지에 있는 선택 기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직접 내가 경험을 하고 심리적 체험을 보았던 이 구간에서 있는 그 합석치는 그 어떤 것과 로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매수를 해야 되는 그 포인트와 매도를 해야 되는 그 포인트에 있는 무게는 결국에는 데이터의 질량과 심리적인 있는 체감에 있는 누적된 학습량이 그 부분을 보완을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22년도 대비보다에 있는 이력 대비보다 25년도에 있는 이 여기에 하락분 부분에 따른 추이가 이더가 나오는 물량 대비에 있는 이 강도가 실질적으로 여기 22년도 대비보다는 낮기 때문에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고, 그 다음에 비율도 제가 이야기를 했죠. 현물 비중하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 ETF를 잘 섞어 들어갔다고 했으면 어땠습니까? 이더유도 평균 단가 추이를 계속 사 모았던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 46% 부분이면 그래도 적절하게 그래도 심리적 위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요즘 잡트코인 아니고서야 46% 하루에 올릴 수 있을 만한 정도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? 잘 안 나오겠죠?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당장 내려가는 부분에 내 감정을 다 실어서 다 표출하고 표현을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, 인정할 수 있어요.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게 또 하나의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니까요. 직업에서 회사 출근할 때 내 감정 다 표출하면서 기분 나쁘네 시발시발 거리면서 그렇게 회사 생활 하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? 없죠. 팀장한테 너한테 자꾸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는 거에 막 욕하면서 그렇게 대들 수 있는 직원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? 실질적으로 어렵잖아요. 근데 왜 투자를 할 때는 반대로 하냐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감정은 쓸모 있을 때나 그 감정적 소비를 하는 것이지
쓸모없는 분야에다가 감정을 소비를 해봐야 여러분들만 피곤해진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으로 현재 있는 시점에서도 보게 되면 이더가 이렇게까지 강세를 보여주었던 배경은 다 이유가 있는데요. 이번 형태에서 하루 거래 빈도에서 가장 높았던 추이는 리스테이킹 파이 추이가 생각보다 매우 강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이더 기반에서 이제 아이겐레이어가 제일 좀 강했고요. 그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솔라나에 있는 솔레이어가 있는데, 솔레이어는 이번에 약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솔라나가 좀 못 간 부분하고 이더리움의 좀 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최근에 있는 동향적 추이에서도 보게 되면 나스닥이 요즘에 좀 나쁘진 않았죠. 어느 정도는 방어가 좀 나와 주었고, 그리고 도미너스에 있는 위치도 보게 되면 갑작스럽게 많이 내려갔던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게 누가 먹었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. 오히려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그걸 챙겨 먹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당연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푸사카 업그레이드가 이번에 있으니 푸사카 업그레이드 때까지도 충분히 또 수익성을 어느 정도를 낼 수가 있겠죠. 이더리움도 이더리움 나름대로 바보가 아니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적정가치 추이를 보았을 때도 여전히 싼 부분은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이렇게 저는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. 자, 나는 더 벌고 싶을래.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이 되면 그쪽으로 가셔도 돼요. 근데 저는 최소 못해도 이 3만 명에 있는 추이의 평균 수익률을 좀 높이는 전략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추이와, 그 다음에 플러스는 저는 제 돈 갖다가 직접 투자한다고 이야기를 했죠.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정성과 여러분들하고의 있는 금액적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향후에 이더리움은 어느 정도 때까지를 좀 보고 있냐라고 볼 수 있는데, 단기적으로는 지금 좀 많이 올랐잖아요. 20% 장중에 20%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으니까, 만약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저는 한 못해도 340만 원대까지는 어느 정도는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그리고 만약에 340만 원 근저가 된다고 하면 저는 어느 정도 물량도 나중에 정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를 할 것 같습니다. 에게게 이거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, 여러분들, 저는 현물 이더리움만 산 게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나머지 부분에 있었을 때도 이런 쪽으로 레버리지 ETF를 적절하게 써가지고 커버를 치는 형태로 투트레 전략을 잘 세웠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과, 여기에서도 수익으로 또 분배금도 나오는 전략이 있고,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요즘에 최근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수익성도 좋으면서 또 분배금도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석이조에 있는 그런 패턴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.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가 이런 발언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. 이번에 또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라고 해서 이번에 오피셜 트럼프도 다시 분위기가 나쁘지 않게 흘러가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런 말 중에서도 이번에 영국의 관세 수입 부분의 추이도 그렇게 세게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는 있긴 하겠지만, 그래도 이제 막 시작을 해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, 시장에 미국과 영국의 무역 협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역 협정에 있는 합의 부분이 되게 빨리 처리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한편으로 아쉬운 점은 지니어스 법이 이번에 상정이 불발됐다는 점이 좀 아쉬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이번에서도 이런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이 점진적으로 좀 늦어진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별로 좋지 않고, 알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별로 좋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 내용도 좀 빨리 정리가 되어주길 바랄 것 같고요. 그 다음으로 이제 만약에 비트코인도 여전히
뭐 생각하는 패턴이 좀 변화되는 게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전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. 120K가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선택은 정해져 있죠. 저는 그냥 제 기준과 이론대로 가져갈 뿐입니다. 왜냐? 내 돈은 내가 지키는 거지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니고요. 남이 뭐라 하든 결국에 돌아오는 그 무게감은 남이 케어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. 치유를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돈의 무게를 절실하게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있는 돈에 운영하는 그런 스킬을 많이 잘 업을 시켜가지고 자기 것으로 좀 만드는 연습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저 또한 제가 해왔던 그런 패턴을 보게 되면 매 하루하루마다 있는 영상에 있는 정보의 질적 수준이 매우 좋은 퀄리티가 나올 수가 없어요. 그냥 어쩌다 한 번씩은 좋은 퀄리티를 낼 수는 있겠지만 매번 동일하게 낼 수는 없습니다. 왜냐? 그런 소식이 매일같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. 그러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포인트를 잡았을 때는 포인트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집중을 잘 해주시길 바라겠고,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중간에 대부분 이제 리스테이킹 쪽이 좀 강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그러면 추가적으로 좀 괜찮을 조합 같은 게 뭐가 있냐 이런 걸 좀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. 그렇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이 팩트라 업그레이드 이후에 디플레이션으로 좀 돌입이 됐으니 이제 스테이킹 보상적인 추이와 그 다음에 디플레이가 전환됐던 이 포인트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일단 첫 번째로 좀 보시고, 그 다음으로 이게 유효가 생각보다 좀 계속 길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 이 비슷한 아이겐, 라이도, 그 다음에 레이어 2, 로켓풀, 이더 이런 부분에 있는 쪽으로 좀 집중을 해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